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판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7시 4월 6일 수요일이고요. 어제 처음 영상 촬영을 했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이 달려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진환 전문가님이 잘렸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잘리면 제가 잘렸지 이진환 전문가님이 잘릴 수는 없습니다. 네. 영상 촬영을 제외하고는 항상 제 앞에 계시고요. 코인 드라이버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코인킹이랑 코인 드라이버 채널 같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참 난리가 났었습니다. 비트만 당일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1%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분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연준에서 주최한 토론에서 브레이너드 이분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연준은 5월 회의 직후 빠른 속도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시작하고 일정한 금리 인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화 정책을 긴축할 것이라고 말을 했었고요. 이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표와 인플레이션 기대치 등을 감안해 우리가 생각하는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파월 의장처럼 비둘기파, 즉 완만하게 해결하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해 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은 더 크게 왔고요. 이 말이 있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나스닥이 마이너스 2.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 또한 마이너스 1.26%가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상이나 이 양적 긴축에 대해선 계속해서 작년부터 언급이 되어 왔었고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불확실성 악재로 남아있던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은 연준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 이슈에 대해선 언제 나와도 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였기 때문에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빨리 시장에 녹아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일 새벽 3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 금리 인상이나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고 다음 금리 인상을 0.25%로 올릴 것인지 아니면 0.5%로 올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새벽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양적 긴축 일정에 대한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시장에 대한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결과는 이따 새벽 3시가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게 아마 이걸 겁니다. 그래서 FOMC 회의록 일정이 있을 때 비트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오르는지 이 부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준은 작년과 올해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시행은 올해부터 됐으며 FOMC 회의 내용 또한 작년엔 완화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굉장히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나누었고 올해 FOMC 회의록 일정은 1월 6일 그리고 2월 17일 두 번이 있었습니다. FOMC 회의록 전날 그리고 당일날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1월 6일부터 7일 이때 마이너스 9.80%가 하락을 했었고요. 2월 16일부터 17일 이때는 마이너스 10.14%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올해 일정 두 번 모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정 또한 지금이 저점이라 생각해 매수를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FOMC 회의록 일정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매매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최근 장이 좋았어서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정말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그동안 올랐던 것에 비해 고점 대비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때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동안 27.87%가 상승을 해줬고 이때 고점 대비 지금 가격에 비하면 마이너스 6.04%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도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점은 어제와 같습니다. 오늘도 4월 1일 저점이었던 44,200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5,424만원을 지지해준 상태이고 주봉 기준으로 이 상승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상승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질리카, 카바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 어제 말한 자말트들도 지금 하락 중인데 어제 이어서 이 자발트에 대해 관점을 말하면 전 주봉 기준으로 5일선과 이 캔들 사이에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는 코인들, 자발트 코인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하겠다고 한 코인은 카바입니다. 왜 가져왔냐면 카바 같은 경우엔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카바 코인의 가치, 펀디멘탈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호재를 이용할 뿐이니 참고를 해주시고
카바 같은 경우 1차, 2차 나눠서 두 번을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뭐 지금 가격에도 괜찮지만 당연히 싸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있는 FOMC 회의록 일정 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라인인 5,225원 이때를 추천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점이었던 5,005원에 잡았습니다. 이 손절가까지 이탈을 한다면 이 상승 추세 라인은 무너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가로 잡았고, 이때 리스크는 지금 시장가로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의 리스크를 투자해서 3월 28일 전 고점인 6,710원까지 올렸다 했을 때 수익은 23% 정도인데, 비중을 두 번 나눠 매매를 한다면 충분히 손익비상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 보며, 주봉상으로도 이제 완전히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고, 이 저번주에 터진 거래량은 그동안 터졌던 거래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세 번째로 크게 터졌던 거래량이기 때문에 비트의 움직임은 항상 변수가 되겠지만 저는 쉽게 빠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량 터지면서 만들었던 윗꼬리를 다시 한번 채우러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늘 언급한 코인은 카바였고요. 1차 매수는 뭐 지금 하셔도 상관없지만 FOMC 회의록 일정이 끝난 다음에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2차 매수는 5,225원으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라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오늘 저점이었던 5,005원, 손절가를 이 구간으로 잡은 이유는 상승 추세를 이탈하기 때문이고, 리스크는 약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어제 말한 캐리, 엠블, 아하 등등 이제 자발트 매매 관점은 주봉상 5일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손절은 전주 저가로 잡았을 경우 리스크는 약 마이너스 10%입니다. 에브리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아직 5일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와줘야 제 매매 관점에 들어오고요. 자말트 매매는 어제 말한 것처럼 큰 비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적은 비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필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킹 곽두팔이었고요. 내일 다시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